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 행사에 가서 비트코인을 막 굉장히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떤 급등을 하나 봤더니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주가 차트를 분석을 해드리고, 이게 지금 테슬라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형태가 같은 패턴인데, 예, 바로 이제 요 패턴입니다. 지금 우리 테슬라도 같은 지금 패턴에 맞물려 있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후에 자, 음, 이렇게 자, 급등 후에 수렴이 되다가 좀 더 지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이제 이 현 시점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렴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수렴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예, 이렇게요. 예. 그러면 이제 같은 패턴이죠. 급등 후에 삼각 수렴을 하다가 무너졌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돌파를 확인해야 된다. 이 무너지는 것이 속임수 하락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거래량이 붙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자, 근데 거래량이 붙었죠. 예.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 사신 분들 차트가 너무 이쁘죠. 예. 그러니까 마치 전고점을 넘어가서 마치 전고점을 넘어가서 더 올라갈 것 같은 모습을 딱 보여준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몰렸죠. 그러면 고점의 위험이 있어요. 예. 테슬라 4월 달에도 그랬죠. 5월 달에 5월 달에. 자, 저기를 못 넘어가고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갭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가 삼각 수렴이라고 이제 봤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현 시점에 이 차트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면 좀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올라가는데 예. 자, 상당히 저항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다 저항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올라가죠. 예,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많이 안 붙어요. 좀, 여기 거래량 이제 딱 붙을 때랑 좀 다르죠. 꼬리 저항도 좀 있고 거래량 적죠. 그런데 계속 올라갑니다. 거래량 적게. 예. 그러니까 통과할 때 힘들지 않았다. 갑자기 하루 만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거의 이제 다가섰고 하루만 더 가면 되죠. 근데 사실 이제 차트 분석상 이미 돌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상승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예. 적정한 거래량, 예. 과도하지 않은 거래량. 예.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비트코인도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밀렸다가 다시 재돌파.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갔다가 이게 떨어지죠. 근데 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저기 재돌파, 여기를 다시 재돌파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음, 없죠. 다시 반등 나오지만 저 반등이 속임수일 수가 있다. 음, 자, 어,
이날도 올라가려고 딱 거래량 나오니까 바로 고점이 돼버리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올라갈 때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통과를 하죠. 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약간 하루가 남겨놨을 때 이것은 이미 돌파가 된 거고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거래량이 이제 엄청 과도해지죠. 하루 만에 거래량이 막 집중돼 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점이 가까워오게 되는 거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삼각 수렴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저 이전 차트에서 봤듯이 차트를 보는 사람은 요 시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이 정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급반등을 해서 바로 수직 직행해 갖고 여기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고, 어, 이제 작년처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작년 한 이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뭐 이런 반등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작년처럼 한 달, 두 달, 뭐 석 달 이렇게 걸려서 나중에 한 넉 달째 가서 이제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려보고 있는 것은 이제 다시 재돌파가 나온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달 만에 쭉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작년처럼 한 석 달, 넉 달 걸려서 한 석 달 정도 걸렸죠. 이 석 달 정도 걸려서 조금 큰 범위의 삼각 수렴형을 만든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반등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삼각 수렴형을 만들고 그러니까 얼추 잡아보면은 이제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 있죠.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부근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런 모습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리바운딩 나오죠. 이렇게 빠져서 이제 리바운딩 이번 주에 이제 리바운딩이 좀 예상이 되는데 FOMC가 있죠. 이제 30일 지나서 8월 1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1일 새벽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고 뭐 또 반도체 종목들 좀 오늘 좀 올라가주고 하면은 이번 주가 이제 좀 반등이 잘 나오는 슈퍼위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반등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 아마 이 당시 차트 패턴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전고점을 못 넘었는데 여기서 반등에 따라갔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면밀히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매매 전략을 자꾸 더 세우셔야겠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하고 지금 비트코인 패턴도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게 좀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삼각 수렴형이 있었고 이게 빠졌고 반등을 줬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 해버렸죠. 음.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보자면은 이제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반등 중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네 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저기 이 신고가가 나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니까 테슬라 차트 패턴하고 좀 비슷해 보여서 예. 그래서 이런 패턴인 경우에는 조금 싸게 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저기 돌파를 좀 확인해야겠다. 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자, 같이 이제 연관되어 있죠. 자, 엔비디아도 차트도 보시면은 똑같아요. 엔비디아도 여기서 이렇게 수렴됐다가 무너졌죠. 근데 무너졌다고 뭐 막 무조건 다 내려간 건 아니에요. 다시 이제 극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면 돼요.
여기도 지금 수렴 후에 아래쪽으로 무너졌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지 이때처럼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전체 주식시장하고 비트코인하고 다 돌파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후에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를 볼 때 이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을 해서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엽적인 이런 좀 안목을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습을 통해서 자꾸만 이제 차트를 보는 눈을 키워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한 주 되시고요. 또 주식도 투자니까 또 운도 좀 따라야겠죠. 그래서 이왕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예, 앞으로 좀 잘 풀려가지고 좋은 운이 함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좀 냉정한 시장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어, 감, 감으로 이렇게 맞추는 경우는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돼요. 어려워요. 다 계산상 계산을 해서 내가 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구를 많이 치시니까 아시겠지만 약간 고점자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냐면 자 설명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당구도 이 주식에 많이 도움이 돼요. 뭐냐면요. 자 공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공을 가지고 이게 맞춰서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것을 그냥 딱 보고 대충 그냥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들어가겠다 하고 감으로 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고점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물론 이제 감도 좋으시겠죠. 예, 고점자가 되면은 감도 좋아요. 근데 아, 여기서 이제 각도 계산을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이 45도로 맞으면 이 45도로 가고 또 45도 떨어지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맞겠다 이런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계산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막 공을 치러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저점자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주식하고 똑같죠. 예,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감으로 자꾸만 감으로만 이렇게 해 버릇하고 이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어쩔 때 한번 팍 벌었다가 확 잃어버립니다. 그래갖고 정말 돈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매매할 때는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계산을 하려면 어, 계산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 나는 어떤 주식 성향을 띌 것이다. 나는 어떤 방향으로 주식을 공부할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냥 계산하는 거 귀찮고, 나는 내 성격상 안 맞아. 막 이런 분들, 나 그냥 감으로 할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발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죠. 이 고집을 버려야 된다. 공부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책상 앞에 앉아갖고 막 이렇게 보고 뭐 생각해야 되고 쉽지 않죠. 귀찮은 작업이고. 하지만 그 어쩔 수가 없어요. 머리 아프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머리 아프고. 근데 제가 그동안 뭐 정말 막 24년 동안 막 얼마나 많은 주식책을 봤겠어요. 막 정말 한 100권 이상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어떤 주식책에도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 주식책이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을 통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그냥 제가 몸소 이제 시장에서 체득을 한 거죠.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그 어떤 저는 이제 시장 시간을 많이 버렸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많이 그 뭐랄까 절약, 예.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